about all the crazy things we love to do. Just me and you. Can't help but smile and laugh a bit, 'cause I know you're my perfect fit, even though we're pretty opposite. But you're the apple of my eye, the reason there are blue skies all the time. And everything I do, I wanna do it with you. We wanna be my best life, my ride or die. 얘는 미국 브랜드예요. 네, 이거 18인치. 아, 이거는 20인치요. 20인치. 예. 얘는 왜 며칠째 안 채워져요? 예. 예. 신중하게. 아, 오늘 피곤하네. 저 페라리 아저씨 어저께도 본 사람인데, 제가 자주 영상을 찍으니까 뭐 백수인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수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최근에 미니 스프린터 영상을 몇 개 올리니까 저 정도 튜닝을 하면은 로드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튜닝하고 미벨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로드를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미벨 탄지는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미벨 타고 다닐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잘 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한 10년 전에도 혼자 자전거 타고 뭐 페달 굴리다 보면은 뭐 그날에 보면 뭐 대구가 있고 점촌 뭐 이런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한 300-400km 정도 이렇게 타고 다녔었고, 처음에 이 미벨 동호회 다운동 벙에 나갔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벙 나오면 보통 몇 킬로 정도 같이 타요? 그러니까 70에서 80km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뭐 애게 이거밖에 안 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설매제도 같이 다니고 뭐 어필벙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필에다 목숨을 걸었었고 그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잘 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호회 수준 굉장히 올라오고 전부 다 상향 평준화 이렇게 되면서 뭐 스트라바라는 것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 거기 보면은 뭐 자기 파워 수치 뭐 평속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게, 직장 생활하는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로라만 주로 타시는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뭐 350W를 밀고 있어요. 와, 그거 보고 저는 정말 귓밥 중에 귓밥이구나. 뭐 영상 올리면은 뭐 로드 따라다니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바람 소리 나고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것 같죠? 다 아시죠? 다 연출입니다, 연출.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중고로 턴 서지를 사서 뭐 이렇게 몇 가지 튜닝을 하고 만들어내면은 뭐 한 300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들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첼로 메리디앙 50만원짜리 중고 사서 뭐 힐셋도 좀 바꾸고 몇 가지 튜닝 하면은 뭐 한 200 뭐 중반대에서 200만원 정도 선 그 정도에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요즘에 보면은 그게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신차로 로드가 뭐 리파인드 7 뭐 그런 거 105 DI2 전동식 구동계까지 없고 풀 카본 바디에다가 뭐 인터널까지 뭐 케이블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신품으로 사도 한 250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고로 프레임을 사서 튜닝을 하고 거기다 또 공인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세부 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뭐 미니벨로가 300이다 그 중고가. 참 현타 오는 얘기죠. 그럼 뭐하러 미벨을 타냐. 댓글 중에 하나 읽어보니까 이렇게 튜닝해 놓으면 로드 따라다닐 수 있나요? 로드보다 빠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만약에 이 바디가 지금 알루미늄 턴 서지가 알루미늄 바디인데, 얘가 만약에 뭐 굉장히 가벼운 재질 뭐 카본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얘가 뭐 지금 8.7kg 뭐 9kg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드보다 더 가벼운 5kg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럼 로드보다 얘가 빠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퀴 사이즈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아무리 그 하급 알루미늄 로드를 탄다고 그래도 바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미벨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도로 사정 때문인데요. 정말 이상적으로 매끈한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평지에서 달릴 때 로드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달리는 이 노면 자체는 항상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이 큰 바퀴는 아무런 느낌 없이 굴곡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굴곡도 이 작은 바퀴, 아무리 비싼 바퀴를 해놓고 이 키티 디자인 휠은 한 쌍에 한 160만원 정도 하죠. 아무리 싸구려 휠을 로드에다 갖다가 끼워 놓더라도 미벨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면 때문에 그래요. 노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럼 미벨로 왜 저렇게 튜닝을 하고 미벨을 타요? 그냥 로드를 타지? 맞아요. 미벨을 타는 이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미벨 타고 싶어서예요. 아니 브럼톤으로 무슨 그라폰도 다니시고 상위 등급에 들고 뭐 버디 타고 뭐 그라폰도 대회 나가서 입상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미벨이 튜닝이 잘 돼서 좋아서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잘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미벨을 타고 뭔가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미벨을 타고 뭐 정도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은 거죠. 미니 스프린터하고 로드 중에 둘 중에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미니 스프린터가 로드 정도 속도가 나오면은 뭐 미니 스프린터를 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미니 스프린터하고 로드는 엄격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미벨을 그러면 타지? 저는 처음에 그 미벨 시작할 때 그 티티카카 C16 크로몰리 바디에 451 휠을 채용한 그런 모델하고 그 다음에 다운 스피드 P8 그 두 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그 미벨을 탈 때 가장 좋았던 게 자유스러움이었거든요. 물론 로드보다 훨씬 무거운 그런 자전거지만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중단하고 싶을 때 버스에다 싣고 그리고 복귀할 수 있다는 거. 일단 미벨이 접근하기가 좀 좋죠. 일단 가격이 싸고, 저는 지금 드랍바지만 대부분의 미벨은 이제 일자바. 저는 그 예전에 차를 튜닝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자전거랑 자동차 튜닝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반대의 개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미벨을 샀을 때 꿈이라도 그 미벨 난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좀 더 편하게 적은 힘으로 오래 멀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튜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이 기어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크랭크를 키우면 뭐 더 빨라질 수 있나요? 스프라켓을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뭐 휠셋 바꾸면, 좋은 걸로 바꾸면 내가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 보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전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미벨을 구입을 해서 하나씩 내 취향에 맞게 맞춰가면 뭐부터 튜닝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낀 거를 얘기 드리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튜닝에서 똑같은 거, 경량은 무지무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무게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와인딩 할 때, 트랙 탈 때 일단 타이어 소모량부터 달라집니다. 이 경량이라는 거는 차의 거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차는 어떤 돈을 들여서 출력을 어떻게든 좀 올릴 수는 있어요. 터보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출력을 올릴 수 있는데, 자전거에서는 사람 출력을 올리는 게 뭐 다들 느끼다시피 만만치가 않죠. 그 작은 출력을 굉장히 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경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지에서도 그렇고 전 어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경량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요소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량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카가 따로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뒤 시트, 조수석 시트까지 드러내 버릴까, 그 안에다 롤 게이지를 설치해서 차의 강성을 좀 보강을 하면서 시트까지 드러내 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경량을 하려면 또 이것도 또 만만치 않게 돈이 들죠. 몇 그램에 몇십 그램의 감량을 위해서 뭐 한참 윗등급의 구동계를 써야 되고, 뭐 작은 부품들, 경량 뭐 덕후들은 뭐 이런 볼트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잖아요. 저는 그 정도 덕후는 아니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베이스가 자동차처럼 가벼운 차체를 사는 게 좋죠. 웬만하면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
휠셋도 그냥 같은 퍼포먼스면 경량으로 사고, 뭐 구동계, 뭐 볼트, 그다음 뭐 핸들바 등등, 뭐 안장도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가벼운 안장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품을 바꿔서 경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량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뭐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몸무게를 빼세요. 제가 한참 열심히 어필의 맛을 들렸을 때는 몸무게가 쫓겨나갈 때는 60kg 초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61kg 정도. 뭐 지금 뭐 70kg 중반 갈 때도 있고 70kg 초반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살을 빼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자, 그래서 경량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내지는 굉장히 또 힘든 거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미벨을 접이식을 하나 사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뭐부터 내가 좀 빠르고 편하게 타기 위해서 뭐부터 튜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타이어 같아요. 타이어. 지금 파나레에서 23C 지금 타이어가 지금 끼워져 있잖아요. 어저께 이 턴 서지를 타고 나왔을 때 28C 타이어를 끼고 나왔었는데, 물론 다른 휠입니다만 느낌 완전 다릅니다. 23C 끼니까 훨씬 더 주행감이 이렇게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어는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지금 한 공기압을 100 정도 지금 넣어놨는데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그 가속을 할 때 느낌이 훨씬 더 28C보다는 나아요. 아, 28C 한 세트 더 있는데 어떡하지?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 이거 새 건데. 하여튼 이 타이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스프라켓을 순정, 보통 미벨 사면은 8단짜리들이 주로 많잖아요. 요즘엔 9단짜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스프라켓 범위를 좀 튜닝을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 11에서 지금 32까지 지금 기어 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보통 32까지 나오나요? 8단짜리도 그 정도 나오지. 이게 만약에 11에서 32까지 나오면 뭐 요즘에 34 아니면 싱글 체인링으로 뭐 거의 40까지 나오는 기종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범위 내라면 건드릴 게 없는데 그 정도 범위가 아니다. 저는 그러면 이 스프라켓 이 범위 있죠, 이 단수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범위를 튜닝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기어 레인지 이 범위가 뭐 내장 기어 같은 거 써가지고 엄청나게 고속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빨라지느냐, 그런 질문은 이 크랭크 크기를 키우면 더 빨라질 수 있나요? 뭐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예전에 그 명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운 TT 그 버전을 보면은 뒤틀 쪽에 이제 내장 기어를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장 기어 덕분에 이 크랭크 사이즈가 거의 한 70T 정도 구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운 TT가 그래서 뭐 로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미니벨로 스프린터 뭐 그런 명기로 유명했는데, 과연 여기다 70T를 껴놨을 때 과연 그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돌릴 수 있느냐? 제 체력은 절대 못 돌립니다. 힘이 무한정이면 기어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로드 잡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로드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제 체력으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가 크다, 기어 범위가 굉장히 높아서 고속주행을 굉장히 커버를 한다, 그 고속주행 기어비로 100rpm으로 2시간 돌릴 수 있다, 그럼 로드 다 잡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8단 정도 이 기어가 나오는데 뭐 9단이 더 낫고 또 11단이 더 낫고 12단이 더 나아요. 이 기어비가 촘촘한 거는 나를 빨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거리를, 장거리를 뭐 1시간, 2시간, 5시간 이렇게 타면서 내 체력에 맞춰서 계속 기어를 조절을 미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힘이라는 건 엔진보다 훨씬 더 작고 그걸 더 효율성이 뛰어난 건 굉장히 좀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기어 단수가 많다라는 건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기어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더 빨라지는 건 아니죠. 나는 자전거에 돈 들이기 싫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라졌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핸들입니다. 핸들 이 모양새가 아니고요, 이 핸들 높이입니다. 접이식 자전거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가 이제 이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높이를. 최대한 내 유연성이 허락되는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핸들을 낮게 두는 게, 그게 당연히 빨라집니다.
이 자전거에서는 공기정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람 힘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기정을 낮추기 위해서 이 핸들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내리는 게 굉장히 좀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이제 허리에 부담이 가고, 그 허리의 유연성이 허락하는 한 내리는 게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지금 산발이 휠은 어저께 장착한 그 알리 아코이 휠에 비해서 이 림 폭이 굉장히 좀 작아요. 어저께 달고 있었던 아코이 휠은 좀 상대적으로 뚱림이고 이 폭이 좀 두텁고 얘는 좀 얇은데, 이 림 폭과 그 다음에 타이어 폭, 어떻게 이 면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공기저항이 또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뭐 항속 45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에어로 프레임이니 어떤 이 공기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뭐 기껏 해봤자 뭐 40 언더에서 뭐 40 뭐 많이 내봤자 40 중반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프레임의 에어로 형상이 어떠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 하려면은 이런 거 가방 다 떼야죠. 뭐 저런 거, 이게 앞에서 전면에서 볼 때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투영 면적이 얼만데 뭐 이 프레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속도에서 뭐 공기정이 어쩌니 저쩌니,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이 클립 페달이야말로 진짜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 클립 페달 달므로써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튜닝 1순위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벨 튜닝이라는 거 그냥 혼자 미벨 타고 다니면 그냥 천천히 다니면 되잖아요. 뭐 튜닝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튜닝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동호회 생활하면서 그동안에는 혼자 타고 다닐 때 뭐 저런 고압 타이어가 아니라 비계풀 끼고 다녔어요. 초기 때 비계풀 끼고 뭐 지리산 뭐 그라폰도 코스 다 갖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옆에서 사람이 헉헉대고 그 체력도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만 더 힘들게 가고 있어. 뭐 타이어가 비계풀이야, 뭐 2.0이야, 뭐 23C가 아니라 뭐 더 무겁고 더 힘들고, 심지어 비계풀은 내리막에서도 페달질 겁나게 됩니다. 안 나가요. 그런데 동호회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타면서 이게 내 힘이 뭐 자전거에서 다 잡아먹고 그런 게 좀 억울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탈 수 없을까, 미벨 내에서. 그래서 튜닝을 하는 건데, 이 클립 페달을 달고 안 달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슈퍼 랜도너 뭐 1200km 타면서도 평페달로 다니시는 뭐 지인도 있고 그러는데, 클릿이 있느냐 없느냐, 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 힘이 있고 내 체력이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이 구동계에다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쫄쫄이 뭐 이렇게 쫙 달라붙는 어떤 뭐 의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이바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스포크가 터져가지고 샵에다 맡기고 이 쫄쫄이 입은 상태에서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내 옆에 자전거가 있으면 안 창피한데, 자전거가 없는데 이런 복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다? 쟤는 뭐지? 당연히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들 보면 자전거 타고 갈 때 저렇게 자크를 열어놓고 타는 거하고 또 지퍼를 이렇게 여미고 타는 거랑 그 부분이 공기저항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튜닝의 끝은 뭐 결국 엔진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고진, 약간 미벨을 타고, 미벨이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자기 개성 표현하기도 좋고 또 자기 눈에 이쁜 미벨이 또 제일 이쁘다고 좋잖아요. 어떤 자기의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미벨 좋아하시고 타시는 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어리버리한 영상 보면서 또 재밌어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 찍어 봅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서 넷플릭스 기생수 봐야 되겠어요. 기생수 어저께 보다 만 거.